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출발한 우리 시장 개인만 매수하면서 여전히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 허위 공시 의혹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HLB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쿠팡 관련주들은 오늘도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사상 첫 5만 달러 돌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눈에 띕니다. 현재 코스피는 1.48% 하락한 3,11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하락한 97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오늘 네포트리의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도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시장 하락폭이 좀 큽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따뜻한 잔소리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저한테 따뜻한 걸 바라지 마세요. 어제는 좀 댓글로도 되게 위로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한테 따뜻한 말을 바라지는 마시고요. 네. 시장은 그냥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고 그런 박스권역이라는 얘기는 올라가면 팔고요. 빠지면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채기 의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의원님 오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주요 아시아 시장들의 지수를 보면은 대만은 쉬었다가 이제 개장해서 그런지 대만은 이제 급등세가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또 홍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좋지가 않으면서 지수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G 쪽 관련해서의 종목, LG가 지금 4%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펄어피스가 지금 5% 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일단 시총 큰 종목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의 소형주라든가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주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같은 작은 종목들 조금씩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원달러 지수가 5일선 밑에 있으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5일선 올려놓으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임으로 좀 그래서 관주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원달러 지수가 지금 5일선을 올려놓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원달러 지수를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 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개별 종목 저점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은 삼화콘덴서, 현대차, 그리고 LG전자입니다. 네, 문자 상담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뭐 첫 번째 종목이 사막 콘덴서가 좀 되겠는데요. 뭐 이 종목은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MLCC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뭐 전자의 경기차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주가가 먼저 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뭐 조정이 조금 들어왔듯이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 후에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75,000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지금 75,0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짧게 바로 여기서 잡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거를 좀 가격 밴드를 좀 잡아보고 대응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 가격 밴드 7,7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좀 올라왔는데 한데 이거 7만 또 5천원대 돌파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게 6만 5천원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7만 4천원, 7만 700원, 7만 700원 정도 요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6만 5천원까지 밀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6천원 또는 8만 1천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좀 되겠는데요. 뭐, 애플하고, 좋은 이야기가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서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현대차도 그동안에 조금 바닥에서 많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고,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우리가 좀, 뭐랄까, 리딩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악재에 좀 크게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또 흔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수가를 좀 보니까는 25만 7,500원인데요.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분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슈가 붙었을 때 그때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갈 때 뭐 급등할 때 뭐 이슈가 나왔을 때는 대수에서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22만 5천원이죠. 이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뭐 20만 원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2만 5천원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자 목표가는 27만 5천원 여기까지 보시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좀 올라가고, 특히 이제 그 모바일 쪽 관련해서의 뭐 철수 이야기, 매각 쪽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베트남 기업 쪽에서도 좀 인수 의사 의견,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좀 흐르긴 한데, 일단은 이 종목도 좀 단기간에 조금 상승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또 시장이 좋지가 않는다 하면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까지 좀 열어두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가 18만 7천원이라고 좀 하셨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여기에서 좀 급등을 할 때 매수를 좀 하신 것으로 좀 잡히는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거나 뭐 시장에서 소문이 나서 급등한 자리에서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눌림이 왔을 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홀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21선, 11선, 이게 좀 단기적인 이평선이 살짝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평선을 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선, 21선, 붕괴가 된다고 하면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9만 3천원에서 19만 4천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사마콘대에서 손절가 7만 700원, 목표가는 8만 1,000원을 잡아주셨고요. 현대차 많이 올라온 종목이 쉬어간다, 짧게 대응하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LG전자는 11선, 22선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목표가는 19만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83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11만 4천 원, 비중은 40%, 지금 손실률이 26.8%입니다. 7883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26%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예.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혹시 안 되는 기업은 아닌지 아니면은 언제쯤 되면 또 좀 올라갈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수고하십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인 건 알고 계시죠, 어머니? 예, 예.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일단 그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나마 엔진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어요, 어머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40%를 매수를 한 번에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거 단기로 보셨죠, 어머니? 예, 예. 단기적으로 뭐 한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갈면 매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 12만 원쯤에서 오면은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 5% 정도 먹으려고 수익을 내시려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예. 그냥 좋다하는 얘기만 듣고, 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예, 다 빠져요. 그죠, 어머니? 예, 예. 그래서 산지 좀 한참 됐거든요. 뭐 사셨어요? 뭐 이 12월 달에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럼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12월 달에, 네, 12월 달. 기억력이 없어서, 아마 그 정도 때 매수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요? 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예.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예, 예, 예. 빠지면 더 빠질 예. 수 있고요. 예, 일단 버티셔야 돼요, 어머니. 예. 어, 1년, 연말까지 버티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으로 버티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 위에서 수익을 내고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갖고 계시고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송투하시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연말까지 버티면 괜찮을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1662번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자,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는 33만 3천 원, 비중은 15%, 현재 1.8% 손실 보고 계십니다. 자, 166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모비스요. 네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현대모비스에? 제가 이거를 지난번 35만 8천 원에 매도를 하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네. 이렇게 빠지네요. 지난번 8% 빠지더니. 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네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네네네. 혹시 TV 소리는 좀 줄이시고요. 저희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예, 예. 네. 자, 현대모비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5% 매수하셨어요. 33만 원? 예. 33만 3천 원. 예. 올랐는데 매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 네, 매도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더 그렇죠. 올라갈 것 같아서. 예. 근데 빠지니까 이제 좀 불안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머니 이 종목을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아니, 조금 두고 가려고 그랬죠. 좀 들고 간다? 예. 보유한다라고 그러면 뭐 한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들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면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어머니. 예. 이거 밀릴 수 있어요, 더. 예. 30만 원 깰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만 원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어머니. 예, 그러면 예. 좀 더 비중을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15%니까 예.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예. 30만 원부터 예. 한 28만 원 정도까지 예. 한 15%더 사세요, 어머니. 아, 더 사라고요? 15%를 더 사시면 예.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36만 원 어머니가 그때 여기 36만 원짜리 때 갔는데 못 파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자리 땐 넘어갈 거예요, 어머니. 아니, 못 판 게 아니고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땐 넘어갈 거니까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가져가세요. 아, 그냥 덮어둘까요? 덮어두셔도 괜찮아요. 아, 28만 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30만 원에서 좀 아래에 내려가서 28만 원까지 비중을 조금씩 늘리자는 의견 주셨고요. 15% 정도 더 늘려도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명신산업, 대덕전자, 한솔테크닉스입니다. 네, 문자 상담은 우리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명신산업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매수가가 42,92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자, 명신산업,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상장함부터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지켜보고 나서 그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조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여기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수급을 좀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좀 보유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61,400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은 좀 수급이 좀 좋으니까 조금 한 3만 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가 좀 되겠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분할을 좀 했죠. 분할해서 다시 상장한 좀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갤럭시 부품주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 또 5G, 또 PCB,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상승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인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제휴 들어왔었고, 여기서도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간 조정이라든가 또는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16,500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매수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오늘 매수가에 온다고 하면 매수가에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 빠진다 그런다고 하면 좀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80%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에 좀 비중이 낮으신다고 하면은 밑에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비중을 좀 낮춰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손절 라인을 15,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밑으로 이제 13,000원 또는 13,100원 이때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솔테크닉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나와줄 예정인데, 주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국가도 한솔 그룹주이기 때문에 또 삼성하고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LCD 사업이라든가 LED 관련된 태양광, 그리고 뭐 휴대폰, 뭐 갤럭시 부품 등 또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테마만 가지고 해서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래서 이제 본질을 좀 봤을 때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률로서도 우리가 좀 매력을 좀 갖고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매수가를 좀 보면은 1,300원.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차라리 정리를 좀 하시고, 시장이 언젠가는 한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꺾이게 되면은 그때가 다시 한번의 최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이게 좀 3,000원짜리가 11,000원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이게 한 번은 크게 조정이 나올 거예요. 뭐 6,000원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 뭐 7,000원 들어서는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라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명신사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3만 원 잡아주셨고요. 대덕전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 정리, 손절 라인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고요. 시장이 꺾이거나 뭐 크게 조정이 나오면 비중을 더 실어서 매수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40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LG U+고요.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은 20%, 지금 9.1% 수익 보고 계십니다. 264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TV 소리는 좀 줄이시고요. 네, 전화로만 통화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요 LG U 플러스 11,500원 아니고 12,450원이네. 네, 자, LG U+, 네. 네, 그럼 바로 우리 위원님께 1월 달에 그 예수를 했는데. 네,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왜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짧게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아니, 그냥 뭐, 그때 그 올라가면 그냥 매수하고 그래. 그때 달라요? 예,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길게 말씀을 해드릴까요? 짧게요. 짧게요? 예, 예. 짧게면은 아버님 이거 차트 보고 사신 거예요? 예, 예. 차트 보고 사셨으면 13,000원이 고점이에요, 아버님. 그래서 이걸 팔고, 이걸 판다고요? 예, 매수하고, 바리팀 매수로 들어갔다. 좀, 그런데 그게 어떤 거요? 아버님 잘 안 들려요. 바디텍 매수. 아, 이걸 매도를 해서 바디텍 매드를 살까? 그 고민 중이시라고? 예, 예. 그거 아버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저라면 아버님, 예, 나 LG U+ 안 팔고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뭐 일단 짧게 보시고 뭐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차트 보게 되면 13,000원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저 같으면 이거 가져갈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가 13,000원까지요? 예, 예. 13,000원 얼마 되겠어요? 이거 3%만 올라가도 13,000원인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아버님 이거. 예, 그래요? 네. 그냥 우리 1월 중순에 매수를 했는데. 아, 1월 중순에 아, 매수를 했는데 좀 올라가지도 않고. 답답해서 예, 예. 에이, 주가가 원래 올랐다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세 근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예, 예. LG 플러스 실적 좋잖아요. 예, 그래요? 그죠? 예, 예. 주가 싸잖아요. 예, 예. 그죠? 싸게 네. 잘 사셔놓고서 뭐 매도를 하고서 바디텍 매도를 살라고 그래? 이걸 가져가면 되지? 예, 그래요? 그래도 20% 비중이고 100% 비중도 아닌데 이런 종목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버님 이거. 좋은 주식 잘 사셨어.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단기로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000원까지 뭐 가져가도 된다는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2264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에클론이고요.
매수가는 35,600원, 비중은 10%, 지금 3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226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30%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네네. 네, 좀 속이 좀 11.5%, 네, 11.5% 정도 수익 손실이 좀 보고 계신데 속이 좀 상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상하고요. 네. 이게 한번 올라왔었는데 또 막상 주가가 오르니까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하고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요. 네. 반등은 좀 올 거는 같은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가야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앱클론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어머니? 네,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 어때요? 다 죽쓰고 있죠? 네, 좀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얘가 죽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네. 앱클론이 뭐 어떤 임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알고 계세요? 유방암 뭐 그런 거, 항체 실험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임상 시험도 한다는 거. 임상 몇 상 들어갔어요? 몇 상 들어간지? 이상인가요? 예? 임상 이상인가요? 가만 있어봐. 어머니 이거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무슨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추천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 읽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사버렸어요. 그 글을 그 보고서 같은 걸 읽으시다가 네네. 지금 이게 사업 보고서를 좀 보면 이 회사가 네.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보니까. 네. 어머니. 기술에서 이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다 안 좋잖아요. 제약바이오 네. 섹터가 안 좋잖아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같이 이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앱클론도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든가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기술력도 있는 회사예요, 어머니. 네. 표적암 치료제, 세포 치료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지금 글쎄요, 이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어머님이 지금 비중이 10%를 갖고 계시는데 네. 이 회사는 조금 공부해 볼 만한 회사인 것 같긴 해요, 어머니. 네. 좀 나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은 조금 네. 걸릴 것 같은데 네. 저라면은 이거 한 27,000원 정도? 네네. 그 정도까지 밀리면 네.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사보고 싶어요. 27,000원 정도까지요? 밀리면. 네. 네. 그럼 그 정도에서 매수를 좀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4만 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은 팔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 예,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앱클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좋지 않으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다 말씀해 주셨고요. 27,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비중 10% 추가 의견 주셨고요. 4만 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은 이제 매도를 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인바이오젠, 나인테크, 데아티아입니다. 자,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인바이오젠 말씀드리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신발 사업도 하고 뭐 키오스크 사업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신약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그 가상화폐죠. 최근에 이제 급등을 지금 하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빗썸 지주회사인 뭐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 비덴트를 좀 계열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슈가 좀 발생했는데도 아직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의 이제 조금 매출 구조를 보면은 우드펠리 사업하고 뭐 키오스크 사업 쪽이 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신발 사업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좀 올라간 거에 대한 승부르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자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매수가는 5,97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거의 한 6,000원 부근에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밴드를 좀 잡았을 때 좀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까지 빠지거나 뭐 70%까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절반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5,600원까지는 좀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보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라인에서는 바닥에서 지금 외국인 쪽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오니까 손절 라인은 안 잡으셔도 될 것 같고,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인테크가 좀 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OLED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데, 실적 같은 거 봤을 때도 나쁘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좀 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오면 다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21선이 이제 붕괴가 됐다는 것은 이제 파동이 이제 붕괴가 됐다. 여기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21선이 붕괴가 되면서 파동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1선이 파동선인데 무너졌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820원이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가격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파동선이 좀 죽었기 때문에 장중에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가에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6,000원까지도 좀 밀릴 수 있고, 6,000원이 61선까지 밀릴 수 있고, 61선이 밀리게 되면 그 밑으로 121선까지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5,400원 정도, 5,35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아티아이는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또 철도 사업에 대한 거기서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7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잡힌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바닥이 좀 잡아가면서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가가 5,630원 하셨고 비중은 20% 하셨는데 약간 좀 수익권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지고 가셔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나오시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한 7,2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7,500원 돌파한다고 하면은 8,000원까지도 목표를 좀 높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라인에서는 5,246원 저번에 여기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좀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서, 손절 라인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저점 라인 잡으시고, 목표가는 한 7,200원 많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7,500원도 갈 수 있고 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인바이오젠 단기적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5,600원까지는 반등 기대하고요. 반등 구간에 손절하고 나와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나인테크 장중에 반등 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5,350원 잡아주셨고요. 대아티아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7,500원에서 8,000원 목표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6380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는 29,000원, 비중은 10%, 현재 27.8%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항공주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해서 이걸 구입했는데요. 네. 이게
어제 오늘 계속 빠지는데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우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락인지 조정인지 예. 지금 상황은 조정이죠. 아, 그래요?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이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있어요. 예. 기대감들은 있는데 오히려 이 우주항공 쪽에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쪽보다는 선진 시장 쪽, 미국 시장 쪽에 있는 종목이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를 29,000원에 잘 사셨어요. 네. 29,000원에 잘 사셨는데 조정은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럼 어떻게 지금 입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전망이 좋아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갈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비중이 10%시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정의 기회를 보고 비중을 늘릴 거냐 아니면 그냥 가져갈 거냐 그 부분들도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저는 뭐 3만 원대 3만 5천 원 이하 권역까지도 보이긴 해요. 아, 35,000원까지요? 3만 5천 원 이하 이하? 밑으로 예. 예. 그 정도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28,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수익이 약 한 30%가 약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정을 활용을 해서 비중을 좀 더 늘려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 이 수익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절반 정도만 차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비중을 다시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반 매도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는 전략이요? 그 정도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30%가 넘게 수익이 났다가 지금 예. 빠지니까 이게 하락의 시작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40%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게 수익이 그냥 여기서 있을 때 좀 차익을 할 걸 이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건 절반 정도 챙겨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절반 정도 챙겨놓고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싶으면 다시 매수를 하고 저는 이거 3만 원 정도에서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예. 빠진다라면 조정폭이 깊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봐요. 3만 원대 초반대까지도. 네. 그러면 그 구간을 활용해서 다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가면 긴 관점으로는 괜찮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럼 결론은 예. 좀 불안하고 하니까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시고 네. 그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다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채워 나가세요.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고 하락 시 분할 매수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5542번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매수가는 13,320원, 비중이 50%네요. 지금 8.5% 수익 보고 계신데요. 554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내가 그 아시아나항공을 2,230주를 작년에 작년 5월경에 내가 그걸 매입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제 갑자기 보니까 743주를 이렇게 딱 해놨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4,500원 선에서 내가 매입을 해놨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묻어놨어요. 그거는 그냥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네네. 그런데
금년 보니까 갑자기 그거 18,1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 내가 조금 식당을 하는데 요즘 이제 저기에서 내가 좀 오르면 내가 매입을 하려고 이제 증권회사 갔더니 이런 저기를 빼주더라고요. 네, 좀 뭐 앞으로 좀 어떨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네요. 예. 네, 그럼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묻어두셨는데 올라갔다 빠졌어요. 주식수도 줄어들었고 단가도 올라갔고, 그죠? 아니, 여보세요? 네. 내가 아시아나항공을 2,230주를 매입을 했는데요. 주식 수량이 줄었어요. 지금은 수량이 네. 743주로 나와 있어요. 네. 그 그게 이유는 예. 아시아나항공 감자했어요. 감자. 예. 네, 감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버님? 예, 감자가 아니라 무슨 감자. 예. 주식의 수량을 줄이겠다는 예. 얘기예요. 아, 주식 수량. 예. 무상 감자도 있고 유상 감자도 있는데 예. 아시아나항공 같은 무상 감자예요. 아, 무장 감자.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식 수가 줄어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버님 이거를 아예 묻어두셨단 말이에요. 예. 묻어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열어보셨다가 예. 진행이 된 건데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 자체가 줄어들어요. 지금 이게 감자 전과 후에 이 주식 수도 줄어들고 자본금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감자를 한 만큼 예. 감자 비율이 66%란 말이에요. 아, 그럼 예. 무상 병합을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세 주를 한 주의 비율로 병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수량이 줄어든 거죠. 아, 예. 금액은 대신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13,320원으로 돼 있네요. 원래 처음에 4,000원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는 아버님이 또 안 보셨는데 11월 달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아, 예. 이건 삼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대한항공 쪽에서 한 거니까. 예. 11,000원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버님이 지가 언젠가 코로나 끝나고 하게 되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비중이 50%이신데 항공주를 하려면 저는 오히려 대한항공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나항공보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를 좀 보게 된다라면 반등은 좀 더 나올 수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 비중은 50%면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50%예요. 50%는 좀 많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싼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좀 묻어두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 좀 배당도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이제 전략은 저는 17,000원대 오게 되면 좀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으로요? 네, 좀 더 안전한 걸로. 그러면 대한항공은 어떡합니까? 대한항공은 내가 250 한 주 그때 매입을 해놨는데. 아버님, 항공주 다 똑같아요. 오히려 대한항공이 더 낫고요. 예. 지금 종목을 여러 가지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님. 대한항공까지 있다라면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죠?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아시아나항공까지 가지고 가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항공주 하나 있으면 호텔 쪽을 사시든가 코로나 이유를 보신다라면 호텔 쪽을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여행주를 보신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당시는 이게 대한항공에서 저기를 안 했잖아요. 합병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서 매입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버님 항공주만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집중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아무래도 항공주가 좀 안 오르겠나 싶어서. 항공주가 올라가겠죠, 아버님.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예. 코로나 이후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죠? 코로나 끝나면 뭐 항공주 안 올라가겠나? 그죠? 예, 예. 예, 예. 여행주도 급락나는데 여행주 안 올라갈까요? 카지노 이거 해외 여행하고 하는데 카지노 관련주 안 올라갈까요? 올라갔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한쪽에 이 항공주만 집중적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했다라면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을 해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아버님 예. 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17,000원대에서 비중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는데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유한양행 만도입니다. 네,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코리아 서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풍그룹 계열의 PCB 생산 업체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관련된 부품주로서도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지금 매수가가 15,750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현재가하고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종목이 실적 좋아요. 올해도 지금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됐고 영업이익도 한 600억씩 나올 것 같고 내년에도 더욱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 주가의 가치를 좀 봐도 높게 잡혀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조금 갈 수 있다. 이게 보시면은 코리아 서키트 작년, 재작년이었죠. 2019년에 한번 올라갔다가 작년에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이렇게 회복했듯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18,250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박스권으로 잡혀 있다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든가 평가 이런 데 봤을 때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종목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가 정말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좀 정리를 좀 하셨다가 관심 종목에 좀 두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지금 박스권이 형성하면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면 좋은데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밑으로 다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을 다 생각했을 때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처럼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은 이렇게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관심 종목에서 꼭 두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워낙 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76,2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76,200원 이 정도 좀 가격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지난 1월 달에 좀 올라왔을 때 이때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좀 중요한 게 바로 이 추세입니다. 추세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딱 걸쳐 있어요. 그리고 또 121선도 또 이평선으로서의 추세선도 120선 걸쳐 있는 그런 부분,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도 좀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이 가격대죠. 121선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추세도 이평선의 추세선과 그다음에 이 추세선이 두 개의 추세선이 붕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단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종가까지 보셔가지고 121선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또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다음 주에 갑자기 어떤 이슈가 붙어가지고 뭐 장중에 갑자기 급등해서 나온다 하면 그렇게 되면 꼬리를 달고 빠질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특히 HAB 쪽에서 학대가 나오면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1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매수가가 온다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만도가 되겠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면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올라갔다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여기서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면서 간다 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박스권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같이 시장과 함께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재료라든가 가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좋죠. 평가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무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쉬었다 가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후에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최저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부분을 65,7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는 73,6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주가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이 만도가 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많이 올라갔던 그 구간을 좀 보게 되면은 쉽게 정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만도 같은 경우도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두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매수가에서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종가로 121선이 깨지면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만도도 이 저점에서 매수 의견, 매수가면 정리하지만 저점에서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는 15만 2천 원, 비중은 36%, 지금 손실률은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셀트리온 예. 헬스케어 이거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어머니? 이걸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인데 LG학을 팔고 이걸 샀는데 네. 저는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샀거든요. 네. 지난달에 샀는데. 그러면 이거를 3개월 묻어두면은 제자리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손질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감이 안 옵니다. 친구랑 같이 사셨어요? 친구가 2,000주를 사면서 나보고 이거 사라고, 이거 반드시 된다고 지금 코로나가 어쩌고 약이 어쩌고 해가지고. 그럼 그 친구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전화했더니 나보고 전화해갖고 알려달래요. 어머니가 3개월 더 걸릴 거예요, 어머니. 시간이 걸려요? 시간 더 걸릴 거고요. 예. 이방 이 정도 한 36% 갖고 계시는 거 그냥 갖고 계세요. 좋은 회사예요, 어머니. 좋은 회사가 아직 합병 이슈나 이런 것들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시고. 묻어둘까요? 예. 일단은 좀 기다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머니. 3개월, 6개월?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팔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아시겠죠? 그냥 기다리면은 그냥 되네요. 일단은 기다리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